시작되겠습니다. 썬과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9월 2일자 기사네요. 윤 경제 낙관론이 놓친 세 가지, 성장 착시, 가계빚 내수 부진이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숫자를 들어가며 경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성과를 위주로 빛을 강조했지만 이번에 감춰진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도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먼저 한 해 경제 성장률 근거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입니다.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저효과, 베이스 임팩트라는 기저효과. 직전해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인 7월 국제통화기금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가 주요 선진국 미국 2.6에 이어 2위인 것 맞습니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4%였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장 낮죠. 지난해 미국이 2.5, 물론 호주는 2.0%, 일본은 1.9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 평균에서 1.7% 비해 낮았습니다.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 주요국 중에 2위라네요. 나는 이제 6위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2위래요. 이런 중앙일보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경제 성장률 그 전에 나쁠수록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한국 경제 성장률이 6위에서 주요국 중에 2위라고, OECD 국가에서는 2위라니까 대단한 거죠. 그 전에 이제 1.4라든지 이런 게 낮았던 것도 요인이 되겠네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은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려면 연도별 성장률보다 기준 연도부터 수년간 누적한 성장률을 비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나빴지만 올해는 세계 2위라는 거예요. 기저 이제 성장률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런 건 있죠. 경제협력기구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분석한 결과 OECD 2021년부터 2023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4.0%, OECD 31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 4.7%에 못 미쳤어요. 두 번째는 가계빚 관리 성과다. 윤 대통령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90% 후반이었는데 우리가 정부가 90대 초반으로 관리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지표는 한은이 지난 6월 GDP 산출 기준연도를 개편하며 분모 GDP가 커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4%에서 94.5%로 내려갔다. 가계부채는 최근 집값 불안과 맞물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96조에서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2분기에서 13조 8천억 원을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가 적정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우려했다. 올해 2분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 가구 비율은 23.9%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가 늘었다. 2021년 2분기 24.4%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자고 자기 선거 공약을 갖다가 그걸 달성시키기 위해서 거대 야당이 밀어붙여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25만 원 주고 선거 유세로 하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나서 지 돈입니까? 그러면 13조가 넘는 빚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윤 정부 죽이기 작전이었죠. 그게 자기는 선심 발언을 해놓고 그걸로 거대 야당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으로 밀어붙여서 13조 빚을 더 만들었어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통령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한동훈이
당 대표를 만나서 계속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25만 원, 뭐 상품권을 주면은 돈 아니다 그러는데 상품권이 왜 돈이 아닙니까? 국가 빚으로 그것이 나가는 거지. 어,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순항하고 있다는 진단은 맞다. 수출이 이 각 그 기업들을 저기 그 전에 문재인부 때는 기업 때리기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을 잘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 누적 경상 수지가 37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로 크다. 다만 전체 수출 20% 안팎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영향을 받았다. 삼성 반도체가 효자 노릇했네요. 문제는 수출로 옮기가 내수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국내에서는 전부 해외로 여행에 가서 해외나 부자 만들고 국내에서 여행이나 관광이나 국내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를 진단할 때 쓰는 소매 판매가 2분기에서 1년 전보다 2.9% 줄었다. 9분기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2009년부터 1분기 마이너스 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다. 김전 한국개발은 전망 총괄은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가 부진해 경기 회복이 더 더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국정 책임자가 낙관론을 펼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좋은 경제 지표만 부각하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 경제 부처가 정책 대응에 실기를 그런 기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우려도 커진다. 김상복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와 내수 침체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냉철한 현실 진단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의 이제 정치 코멘트는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6위가 아니고 세계 2위네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2위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러나 이제 그 기저 그런 것도 좀 역시 지금 신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봉지사에 일리가 있지만 우리 전 국민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결의가 세계 6위였다고 그래요. 그 세계 6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IMF를 맞은 아르헨티나라든지 저기 에티오피아라든지 그런 가나나 이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는 언론이라든지 야당의 영향도 크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그 6위가 아니고 이제 2위로 올라 있는 2위. 세계 OECD 국가 중에 2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물론 이제 기저 경제 그런 것이 이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더라도 2위란 거 대단하지 않아요? IMF를 당한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 빈민국 수준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 경제를 83%나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한 것은 물론 중앙일보가 이것을 그대로 믿기는 좀 그 전에 2.4%라는 성장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년에는 저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2.4인지 5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세계 6위라는 거예요. 그게 올라간 반면에 지금 다른 국가들은 그만큼 못 올랐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거죠. 작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월등히 낮았는데 올해는 그 성장률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반도체 수출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 6위라고 했던 것이 지금 중앙일보가 발표한 건 세계 2위지만 기저 경제가 그런 것들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그 격차가 심한 건 1.4에서 오늘 2.5인지 6으로 올라간 것이 굉장히 턱을 줘서 세계 OECD 국가 중에 2위가 됐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그러나 일본은 작년에 2.46이었다가 이제 올해는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이 높아진 건 아니겠죠. 작년에도 100억을 벌었는데 올해도 100억이라면은 거기 상승값은 얼마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뭐 10억 벌다가 오늘 그냥 120억 벌었으니까 세계 2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애를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작년에 너무 부진했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를 타는데 그것이 세계 2위면 대단한 겁니다. 세계 통계는 언론과 야당이 우리 경제를 폄하시킨 부분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OECD 국가 2위면 좋은 성과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나쁘다가 올해 많이 뛰니까 그런 것이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13조 전국에 25만 원 지급을 비추로 만들어 놓았고 대통령은 여기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거둬들이는 어마어마한 세금은 윤 정부는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아서 윤 정부에게 재정은 문 정부 때보다 나빠진 건 당연하죠. 세금을 덜 거두니까. 우리 경제 방사산업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수주에 대해서 현대 하나가 싸움을 지금 국내 이렇게 잠수함 수주에도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 지금 큰 프로젝트를 일본이라든지 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나라의 기업들끼리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에 세계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항을 한다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는 국내 산업에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방산체 국가국 거기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하고 지금 현대가 싸움하고 있다고. 그것이 그 방산청 그것이 일을 못하니까 그 다 싹 갈아치워야 되는 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지금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잠수함 수주에 대해 현대 하나 싸움을 정리 못하는 방산청은 교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독일은 자국 내 단일 체제로 규합하여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 위하여 단합하는데 우리 방산기업은 밥그릇 싸움으로 해외 수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죠 이거. 그 정부나 야당, 여당이 쌈질을 그만하고 이런 데가 지금 눈을 돌려서 제대로도 정치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응? 이재명이 지금 구속당한 게 생겼으니까 자기 목숨 위해서 일 안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이 현대하고 하나에 또는 이렇게 대우 셋이 이런 사람들 정당하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단합해서 우리도 세계 수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지금 국내 싸움으로 인해서 그 해외 프로젝트에는 아주 접근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9월 2일자 기사, 윤 경제 낙관론이 놓친 세 가지, 성장 착시, 가계비, 내수 부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OECD 국가 중에서 작년에 이제 부진했지만 올해 성장률이 높아가지고 OECD 국가 2위를 했다니 경제 성장률이. 물론 다른 나라가 작년에는 잘 올라가다가 올해 부진해서 그 격차가 적겠지만 우리는 작년에 뚝 떨어졌다 위로 올라가서 세계 2위가 됐다는 그런 설명도 있는데, 아무튼 작년에 못했다가 올해라도 해서 세계 2위가 됐으면 대단한 거죠. 잠시 후에 또 다음 그 정치 코멘트가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도 4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썬가크루소 정치 코멘트를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